김동의 뉴스정면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엄태섭 변호사 우리랑 얼마나 오래 했죠? 한 6개월 이상 된 것으로. 예.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네. 총선 대비 방송이 부분 개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강병기 코너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네. 비보네요. 네. 예, 비보입니다. 예. 아쉽지만 오늘 엄태섭 변호사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예. 마지막 인사는 일단 마지막에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주십시오. 예.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회동을 가졌다. 30분 정도 만났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오후 4시부터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견례 형식의 이제 회동을 가졌는데요. 당초 이제 첫 인사하고 마주하는 자리라서 관심이 많이 쏠렸었죠. 예상보다는 좀 길었습니다. 30분이 조금 넘은 시간까지 이제 자리를 했는데 예. 정확히 말하면은 일단 독대는 아니었습니다. 예. 이제 법무부 쪽에서는 추미애 장관과 김호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이 함께했고, 그다음에 검찰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과 강남일 대검 차장이 이제 같이 자리를 했거든요. 30분 근데 자리가 이제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예. 인사 얘기가 좀 어느 정도 나온 거 아니냐라는 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예, 검사장급 인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예. 이제 내일쯤이면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예. 검찰총장의 의견을 또 들어야 하니까 법령상. 예, 그럼 검찰청법상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예. 오늘 얘기 나왔을까요? 저는 좀 어느 정도 의견은 좀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초미애 관심사가 이 조국 전 장관이나 현 정권 관련 수사를 하는 간부들, 지휘하는 간부들의 인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관측 요소였거든요. 예. 지금 뭐 설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상도 많은데 예. 거기서 이제 뭐 꼭 어떻게 해달라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검찰총장이나 조직을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의견 정도는 전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방금 유지만 기자 말처럼 설이 너무 많아요. 네. 예, 각각의 설이 너무 많고. 썰들이 많죠.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는데 정반대의 기사들. 예를 들면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한테 자신들이 원하는 데서 해달라고 했고 그대로 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하나 있고, 반대로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지금 갈리고 있어서 네. 갈등 관계다 이런 네. 기사가 있고. 맞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걸 믿어야 될지 헷갈립니다. 저도 이제 사실 좀 주목할 부분이 추미애 장관이 그 취임사에서 했던 얘기 중에 그 줄탁동시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뭐 말 그대로 이제 안과 밖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뭐 그런 취지의 사자성어인데,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이제 검찰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소신을 밝힌 바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문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추진해왔던 그 법무부 검찰국장 등 그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탈검찰화와 관련해서 좀 제동이 걸릴 가능성, 그리고 제동과 관련된 의견을 혹시나 이제 피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이견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견설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날짜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설도 있으니까요, 분명히. 그런데 법무부 검찰국장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예, 황 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앙지검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본인이 뭐 법무부의 사의를 밝히면서 전혀 그런 바 없다고 예. 일단은 부인을 한 사표를 상태였어요. 써버렸어요. 예. 예. 그럼 뭐 그래서 또 그럼 뭐 총선에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와대와 법무부 간의 조율이 어떻게 되느냐도 정반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꾸로 이제 현재 준비된 인사안 자체가 소위 말해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같이 현 검찰의 실세들을 건드릴 것이냐 혹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또 관측들도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공통되는 의견 아닌가요? 윤석열 사단은 전원 교체하겠다. 이 부분은 큰 이견 없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 대체로 나오긴 하는데, 네. 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정치인 생활을 오래 한 특성상 막무가내식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윤 총장의 사람들을 좀 보전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남겨놓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좀 슬금슬금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검찰 인사위원회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딜레이 되고 있는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윤석열 사단이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불리우는 그 대검 내 고위 그 검찰 간부들을 보면 앞서 유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 한동훈 그 대검 반부패부장, 그리고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예. 그리고 이윤석 기획조정부장, 그리고 이두봉 과학수사부장 등 이제 한 대여섯 명 정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체를 이제 아마 청와대 쪽에서는 원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서 정권에 반하는 그런 수사들을 이제 주도를 해왔던 인물들이거든요. 이제 그 반면에 방금 이제 추 장관의 소신에 따라서 일부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고 한다면 뭐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일단 하고. 청와대가 이제 추 장관 임명된 다음 날 바로 이제 검찰 인사위원회를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추 장관은 임명된 이후에 사실 이 인사안을 좀 다시 봐야 되긴 하거든요. 이제 자신의 코드 내지는 자신의 법무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자신만의 청사진이 또 있기 때문에 혹은 추 장관과 추 장관의 소위 말하는 측근들과의 또 의견 조율도 필요는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근데 중간에 황희석 인권국장이 또 사의를 표명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청와대와 법무부가 의견 다툼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자연스럽게 좀 나온 측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법 공포를 의결했네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절차는 모든 법이 그 의결 이후에 시행이 되기까지 보통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그다음에 국무회의 의결 그리고 관보에 게재해서 이제 공포를 이제 종료하고 그 이후에 그 해당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6개월 후에 이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무회의에서 이제 향후에 관보 게재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포가 종료가 되고 그 이후로부터 6개월이 지난 약 한 7월 내지 뭐 8월 초 이 정도 경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처장 임명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빠르면 7월이다. 그렇죠. 예. 초대 공수처장이 누가 될지 지금은 뭐 전혀 모를 수 없는 예, 전혀 알 수 없는 문제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7월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딜레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공수처장 임명이 되지 않으면 초대 공수처장을 앉히는 문제부터가 좀 시간이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여야의 문제로 선정부터. 또 예.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야당 의원도 2명이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조국 전 장관 이야기도 해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사건이 오늘 29일 재판 시작된다고요? 예, 29일 날부터 이제 준비 절차죠. 공판 준비기일이 첫 번째로 열리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을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서 업무 방해죄 공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네요. 예. 자유한국당이 이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추미애 장관도 고발을 했었고요. 예. 근데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을 인턴으로 쓰면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활동을 하지 않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됐고요.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경우는 당시에 최 비서관이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였거든요. 예. 이제 공무원 신분에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뭐라고 답했던가 여기 대해서? 최 비서관 쪽은 이제 날짜까지 검형을 해가면서 정확히 그 시기에 인턴을 했고 내가 그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정당하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이 당시 뭐 법무법인에 일하는 직원들한테 전화 한 통화 해놓고 예. 뭐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게 마치 안 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서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메일이 발견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그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라는 그 조국 전 장관 내외 그리고 아들의 그 이메일이 그 저 비서관에게 전달한 그 이메일이 발견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활동 없이 허위로 작성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좀 의혹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메일은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이메일은 당시 이제 네.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은 정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냐 그걸. 글쎄요. 어쨌든 이거는 그 자유한국당이 고발하기 전에도 검찰이 수사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을 여러 차례 불렀었고. 네. 그러니 고발과 상관없이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싶은데요. 예, 이거는 뭐 그 최 비서관이 소속된 법무법인 쪽 얘기를 제가 좀 들어봤는데 예. 검찰 쪽에서 연락이 상당히 많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인턴 근무를 했으면 뭐 월급을 준 기록이 있느냐 뭐 예. 그런 거를 내달라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을 일일이 모두가 기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진술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검찰이 좀 왜곡했다. 뭐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요. 결과를 좀 두고 보고요.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혐의가 같기 때문에 병합 요청한 겁니까? 뭐 병합 요건을 따져봐야겠지만 일단은 그 공소 사실에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공동 피고인으로서 이제 혐의 부분이 대다수 겹치고, 그리고 피의자와 이제 여기서 뭐 사실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뭐 외국 법인이라든가 등등 좀 우리 국민들하고는 좀 달리 좀 제3자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공통된 혐의나 그 당사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쨌든가 병합 자체는 재판부의 좀 재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병합이 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 중에서도 당연히 병합이 될 거라고 병합 신청을 한 경우에도 병합이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재판부에서 따로 배당한 것 같던데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각각 하고 있죠. 예. 각각. 예, 각각 하고 있고. 병합되기 어렵다.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한 유튜버가 돈벌이를 위해서 가짜 장애 연기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유튜버 그 굉장히 짧은 기간에 구독자가 상당히 늘었고, 올해 버는 수익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난해죠. 이제 2019년 12월에 아임뚜렛이라는 유튜브 채널 하나가 개설이 됐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저희가 틱장애라고 알고 있는 이제 투렛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유튜버가 그 증후군을 앓고 있으면서 또 뭐 밥을 먹고 그다음에 뭐 짐을 옮기고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구독자들한테 희망을 좀 많이 주는, 내가 이걸 한번 극복해 보겠다. 예, 이런 장애가 있더라도 밝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많이 주는 채널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이제 이 투렛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었고 순식간에 구독자가 한 40만 명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러던 중에 사실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사실은 투렛 증후군을 앓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됐고, 이제 해당 유튜버가 좀 과장했다. 자신의 병을 좀 과장했다. 이렇게 하고 해명을 했지만 또 해명이 약간 석연치 않으면서 그렇죠. 지금 현재는 채널 자체를 이제 닫아버린 상태입니다. 네. 예. 내려간 상태입니까? 예. 이 유튜버와 같이 학창 시절 때를 보냈던 사람들이 네. 아니다, 정상이다, 뭐 이렇게 증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아예 증상이 없지는 않았고 이제 경증 수준의 장애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 정도 수준의 중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이번에 이렇게 밝혀지게 된 이유는 그 구독자 중에 한 명이 그 과거 요 아임뚜렛 영상의 그 유튜버가 과거에 래퍼로 활동했던 그 영상을 발견을 예. 하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예. 정상적으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예.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일종의 이제 제보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네. 이것도 일종의 사기라고 봐도 되나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거짓말, 이제 사기라고 볼 수는 있지만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기에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기죄는 뭐 그야말로 내가 속인 누군가로부터 뭔가 이제 금전적인 이익, 돈을 받아야만 하는 건데, 여기서 속인 대상은 그 영상을 보고 계신 이제 일반적인 그 구독자분들이고, 그분들로부터 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구글의 광고주로부터 이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속인 대상과 돈을 받은 대상이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너무 멀어서 사실상 좀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좀 어렵죠. 만일 유튜브 라이브를 해서 슈퍼챗 같은 걸 통해서 이득을 취했다면 그건 가능합니까, 그러면? 슈퍼챗이 뭔가요? 후원 시스템인데 후원 시스템. 후원 시스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이제 후원을 받았다면 얘기가 좀 달라요. 그렇죠. 예, 누가 그렇죠. 줬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럼 거짓말로 인해서 속인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 그 경우는 형법상 사기죄가 가능할 그러니까 수 이게 있을 것 사기가 되려면 이 피해자가 좀 명확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있어요. 이제 이 채널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은 환자나 그렇죠. 환자 네.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죠. 그렇죠. 사실 이제 그거를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 네. 좀 안타까운 예. 측면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유튜브가 계속해서 좀 조금 더 자극적. 그렇죠. 그래야 예. 이제 관심도 많이 받고 예. 또 월 수익도 늘어나니까. 예, 네.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까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네요. 맞아요. 예. 이제 그런 거짓 영상들이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 계속. 그리고 현존 하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좀 비현실적이거나 과장된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기 위한 그런 좀 위법한 수단들이 계속해서 생기지 않을까. 근데 다만 지금은 그거를 뭔가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네. 유지만 기자도 유튜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요. 회사에서 안 합니까? 가끔씩 출연을 다른 채널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 합니까? 저희 시사저널에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네. 제가 출연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군요.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요즘 유튜버들 세계에서 네. 사실 사건 사고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사건 사고가 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실시간 방송 채널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 방송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걸 보면서 이번 아임뚜렛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좀 사실 많긴 많아요. 여기가 이제.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엄태섭 변호사가 재판을 맡고 있는 인보사 검찰이 코오롱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뭐 압수수색 소식은 제가 지금 대리하고 있는 그 환자분들께도 소식을 전했고 새해 초부터 그래도 그분들에게는 좀 기쁜 소식이었는데 사실상 압수수색을 통해서 좀 향후에 형사재판에서 그들의 고의, 성분 변경 고의와 관련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좀 유효적절한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배경은 뭐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성분을 고의로 변경했느냐 여부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티슈진 상장 당시에 그 상장 사기 그 해당 문건에 대해서 그 성분 변경 사실을 알고도 그와 같은 문건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상장을 했는지 여부 이 두 가지가 아마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지난달 코오롱 티슈진 재무총괄 이사와 코오롱 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2명을 구속 기소로 넘겼는데 이용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니 당연히 물어야죠. 당연히 물어야 되고 이 17년 전 약 20여 년 전에 본인의 고교 동창이었던 연구자하고 같이 처음에 이 인보사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사람도 이용렬이고 그 이후에 넷째 자식이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쭉 이 인보사 발매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장본인으로서 성분 변경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사실 변호인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예. 충분히 그 변경 사실은 알고 있었다. 뭐 일부러 변경했다고까지 전 사실 보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변경된 어느 시점에 개발 이전에 혹은 발매되기 이전 시점에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정황들이 여럿 발견되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따라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용렬 전 회장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강병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자, 최강병기 두 분 코너는 마지막이고 또 온 변호사는 예. 유 기자님 계속 계시나요? 유 기자는 아마 예, 아마 브리핑 코너로 바뀔 것 같고요. 네. 예, 다른 코너로 갈 것 같고. 엄태섭 변호사는 마지막인데 어떻게 출마하세요? 저 지금 저희 식구들 먹여 살리기도 지금 바쁜 상황에. 예, 그동안 재판이 워낙 많으셔서 수고하셨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짧지 않은 기간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인보사로 시작했는데 마무리 관련된 내용도 이제 인보사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저 나름대로 의미 있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이렇게 청취자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사실 기대를 했었는데 예. 뭐 제 앞에 모니터가 없는 관계상 그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다만 대신에 이제 작가님의 입을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 각각 어떤 뭐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혹은 사건 사고 이슈와 관련해서 작가님의 입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앞으로도 사실 사건 사고는 많을 테지만 결국은 그런 사건 사고를 줄이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은 국민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그런 청취자분들이 많은 이상 새해에는 사건 사고도 좀 줄고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많기를 바라고 저도 일을 하면서 종종 그 화요일 날 이 시간 혹은 평일 저녁 이 시간에는 항상
YTN 뉴스 정보정보를 알겠습니다.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 저는 뉴스 듣고 옵니다.